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익난과 토론합시다. 오늘 토론 주제 제 입고 있는 자켓에서 느껴지십니까? 네, 반도체 패권 전쟁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분야 최고의 저자 그리고 가장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우리 이주환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두 번째 출연하셨습니다. 새해는 또 예. 새롭게 또 첫날이네요. 그렇습니다. 새해 첫날이니까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딥시크. 이 딥시크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쇼인가 쇼크인가, 추격인가 충격인가 하는 어젠다를 던졌습니다. 이 딥시크 등장의 의미 그리고 이 반도체에 주는 시사점, 반도체 시장에도 분명 AI 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줄 거라 생각하는데 저의 해석보다도 박사님은 어떻게 이 시장의 변화를 감지하셨습니까? 일단 저희 이제 연휴 기간에 그 소식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모니터링 쭉 해봤는데 일단 주가를 모니터링 해봤고 나스닥 쪽에 네. 진짜 그날은 엄청나게 엔비디아가 특히 대장주가 네. 많이 빠지면서 전반적으로 다 영향을 받았는데 네. 또 바로 다음 날은 또 금방 상당 부분을 다시 또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자자드나 했더니 3일째 되니까 또 한 번 하게 또 있고 예. 그래서 현재 아마 투자자들 지금 혼동스러운 것 같아요. 이게 네. 영향이 큰 건지 네. 지금 사실 교수님 말씀은 그대로 예. 이게 이제 차차 속의 태풍인 건지 정말 큰 쇼크 정도인지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고민을 좀 하고 있긴 한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게 반도체 칩 메이커 엔비디아 같은 애들한테 미친 영향이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거기에 또한 메모리 HBM을 납품하는 한국 업체들에 미친 영향 우리는 거기가 더 관심이 많겠죠. 네. 또 하나는 남은 빅테크. 왜냐하면 걔네들 기본적으로 데이터 센터 최종 고객들이니까 이제 이렇게 나눠서 제가 어느 쪽에 가장 타격이 클까? 어디는 네. 별로 없을까 좀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일단은 중국의 발표들은 상당 부분은 좀 숨겨져 있는 게 많다 보니까 일단 본인들이 발표한 걸 일단 액면 그대로 맞다고 인정을 한다고 하고 나서 일단 전제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일단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들은 엔비디아의 H800 칩을 가지고 구성을 했다. H800 칩이라는 거는 원래 그러니까 블랙웰 나오기 전에 호퍼 칩의 메인인 H100이 있거든요. 네. H100을 미국에서 상무부에서 중국의 기업들에 판매 못하도록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조금 약간 다운그레이드 시켜서 H800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100에 대해서 성능이 80% 되니까 80이 맞는데 080인데 어감상 080이 그러니까 800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네. 네. 80% 성능. 그것도 근데 지금은 못 팔아요. 또 막혔어요. 그러니까 H800을 썼다면 이미 미국의 두 번째 제재가 있기 전에 미리 확보해놨던 재고로 만들었다는 얘기인 것 같고 네. 그 후에 지금 작년부터는 H20이라는 모델을 또 한 번 다운그레이드. 이제는 800이 80%니까 20이라는 얘기는 아마 H100 대비 5분의 1 정도 성능이라고 네. 생각이 돼요. 100하고 20이니까. 네. 네, 대충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제품을 지금 판매하고 있어서 만약에 H800 제품이 지금의 만약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납품하는 엔비디아 칩의 메인이 그거다라고 하면 영향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이미 H20으로 넘어가고 그 상위 버전은 1년 이상 이미 중국 쪽으로 가는 걸 아예 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네. 현재 한국 기업들이 파는 모델은 중국 쪽으로 갈 거면 이미 훨씬 다운그레이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영향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제일 많이 주가가 하락했는데 따지고 보면 H800도 엔비디아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왜 화웨이가 자체적으로 칩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모델이 들어가 일부 쓰였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오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엔비디아 칩과 화웨이 칩 중에 어떤 부분에 얼만큼 비중 이런 것까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어쨌든 분리가 안 되지만 여전히 메인은 엔비디아 칩을 써서 만들었다. 요것이 그래서 결국 엔비디아의 현 시점에선 큰 타격 줄 건 없는데 우려가 되는 거는 블랙웰이나 루빈 칩 같은 고성능 칩을 쓰지 않고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메인 고객한테 팔지 않는 네. 중국말에 특화시킨 다운그레이드 칩만으로도 오픈 AI와 비슷한 퍼포먼스 낼 수 있는 이제 서비스가 가능했다라는 게 충격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이제 엔비디아 H100, H200, B100, B200을 사던 고객들, 뭐 테슬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뭐 하면 많잖아요. 네.
걔네들이 굳이 비싼 칩을 사려고 할까에 이제 우리가 궁금증이 그렇죠. 생기니까 예.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 비싼 칩을 안 사고 좀 기다렸다 다른 기업의 싼 칩을 사거나 그렇죠. 엔비디아 쪽한테 너네 옛날 거 살래? 재고 없니? 그거 좀 만들어줘라고 할 수도 있게 되면 네. 아무래도 마진율이 틀릴 수가 있죠. 예. 가장 최신 칩에 비하면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엔비디아에 약간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자 중저가인데 엔비디아 말고 그럼 중저가를 살래라고 결정을 내리고 싶다. 네. 그러면 누가 만들어 팔고 있느냐가 없잖아요. 현재까지는 그렇죠. 누군가가 재빠르게 준비하고 있다. 방 중저가 일단 절반 가격의 칩인데 성능이 딱 가격만큼은 한다라고 하면은 빅테크 기업들이 혹할 수가 있죠. 우리도 그럼 절반 가격에 갖고 사서 꾸미겠다. 데이터 센터 만들겠다. 근데 현재까지는 뭐 몇몇 AMD도 있고 몇몇 있긴 하지만 일단 물량도 크지 않을 뿐더러 그게 뭐 엄청 중저가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성능이 떨어지면 비슷한데 가격이 조금 싸다 정도의 메리트라서 지금 사실은 H800 정도의 임팩트가 있지는 않고 이제 그런 제품은 현 시장에서는 아직은 없다라는 거. 그래서 등장할 수는 있겠죠. 등장할 수 있는데 최소한 1년 이내에 힘들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사실은 단기간으로 보면 사실 큰 영향을 받을 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영향을 받을 건 빅테크 기업들 최종 수요층인데 네. 여기에서 이제 엇갈리잖아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주가가 빠지고 한국의 네카오는 오히려 주가가 그렇죠. 올라가는 상황에서 서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요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포인트일 수도 있는데 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이미 선점을 많이 해놨어요. 이미 계약 물량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가장 최신의 고성능 칩들이거든요. 네. 아직 출시되지 않은 칩까지도 이미 입도 선매를 해놓은 상황인 거죠. 그렇죠.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 블랙을 미리 30만 개, 40만 개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은 어차피 그걸 사야 돼요. 계약이 돼 있으니까. 아니면 그렇죠. 위약금을 또 물고 뭐 복잡하잖아요. 네. 법적 이슈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빼도 박도 못하고 싼 거로도 가능하지만 비싼 걸 일단 사야 돼요. 그 물량이 작년에 산 거 올해 연말까지는 다 그걸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조 원가 측면에서 혜택을 볼 여지는 없는 거죠. 싼 칩을 살 수는 없어. 근데 그러면 서비스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들은 동일한 서비스를 하는데 굉장히 비싼 돈으로 셋업해놓은 인프라를 가지고 서비스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중국의 업체들은 훨씬 싼 10분의 1 가격으로 세팅해 놓은 시스템을 가지고 비슷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사실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거라서 거기다 오픈 소스잖아요. 오픈 소스의 강점은 우리가 아까 애플의 아이폰하고 안드로이드 쪽을 비교해 보면 한쪽은 완전 클로즈드 생태고 하나가 오픈 생태계인데 처음에는 원래 사실은 2008년 9년까지는 아이폰이 압승이었었거든요. 초기에는. 근데 한 2, 3년 지나니까 안드로이드가 그냥 80% 이상이 돼 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 비슷하게 오픈 소스의 강점이 그거예요. 많은 협력 파트너들을 끌어낼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본인이 아니어도 파트너들이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다는 거. 많은 개발자들이 붙으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은 시스템의 서비스 질도 좋아지는데 자기는 원가가 싼 거니까. 그렇죠. 이런 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가장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악재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아직 대규모적인 투자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네.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 칩을 대량으로 사기보다는 삼성전자 마하원하고 원래 공동 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은 좀 잘 안 됐지만 이런 식의 접근해서 독자적인 칩이라든지 국내 기업과 파트너십을 가지고 사실 시작하려고 했기 때문에 가장 비싼 엔비디아 칩을 대규모로 아직 사지 않은 상태다. 네. 이런 상태이니까 이제 그치 우리는 어차피 학습보다는 추론 위주잖아요. 국내 기업들이 하려는 거는. 그다음에 지금 R1이라는 그것도 사실은 학습 기능은 없고 추론 기능만 특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싸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개발 기간도 짧았던 거고 알고리즘도 훨씬 더 심플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경쟁력이 생긴 건데 엔비디아 칩은 사실은 양쪽을 다 하는 범용이니까 성능도 좋고 비싸지만 일부 고객들한테 그게 필요해요. 근데 대다수의 고객은 거기까지가 필요가 없어. 본인들이 그렇죠. 하는 서비스에는 추론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이용만 하면 되니까 네. 내가 뭔가를 막 만들어야 되는 수준은 일부 고객만 필요한 거라서 그런 사회에서 대규모 투자 안 하고 있었는데 한국 기업들은 더 싼 거 해도 되는구나.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파트너십을 중국 기업들하고 이제 이게 노크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초기 투자 비용이 아직 높지 않은 상태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중국 업체를 접촉했다는 얘기는 아직 안 나오니까 알 수는 없고 또 미국이 또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우방국들한테 뭐 딥시크랑 거래하면은 너네 죽어 뭐 이러면은 사실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어쨌든 현 시점에서 보면은 그냥 투자자 입장에서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마이너스 요인이 더 크고
한국 빅테크 기업들은 마이너스 요인은 많지 않은 상태에서 기대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는 가능성 수준이지만 플러스 요인이 발생했다라고 보니까 주가에서 그렇게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아, 네. 좋은 총평이신 것 같습니다. 너무 그러면- 많이 얘기해 버렸네. 첫 아닙니다. 질문에서. 아닙니다. 그 주신 총평들을 가지고 조금 디테일하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근데 일단 첫 번째로 든 생각이 박사님께서 말씀 주셨던 여러 결 중에 이런 게 떠올랐어요. 자동차를 샀는데 예를 들면 여러 기능들이 있습니다. 여러 기능 중에 예를 들어서 오토크루즈 기능이 있어요. 근데 3년 동안 이 차를 운행하면서 오토크루즈 기능을 한 번도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저요. 이해 가시죠? 그럼 이 사람은 사실은 그 비용을 이미 지불했지만 안 쓰고 맞아요. 있으니 네. 없는 게 나은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관점에서 굳이 엔비디아의 접근보다는 딥시크의 접근이 더 나을 수도 있다.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맞춤화라는 접근이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 상당한 그 트럼프가 표현했었던 이것은 정말 그냥 웨이크업 콜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웨이크업 콜을 준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한번 이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이 딥시크의 충격 혹은 딥시크 말고도 뭐 그밖에 여러 AI 기업들이 또 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지고 준비되어 있다라고 이제 기사화가 막 또 연이어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충격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중국발. 자, 그런 관점에서 결국 중국이 이렇게 저가형 나름의 고사양 이런 AI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판도가 분명히 바뀌긴 바뀌는데 수혜를 입는 수혜자들이 있고 피해를 입는 피해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산업계에서. 근데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피해를 입는 그 계층은 경쟁자인 거고 수혜를 입는 계층은 그 AI를 사다 써야 될 소위 서비스 기업들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나라 네카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긍정적이 된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근데 그 제가 지금 한번 말씀 속에서 추론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그 수혜자들도 이 AI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공급해야 될 공급업자 입장에서 예를 들어 여러분 유튜브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데 유튜브도 결국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여러분 보고 계시고 있다는 것은 자동차 막도 다 그렇게 쓰는 거고. 그렇죠. 우리가. 자, 그러면 여기서 많은 미국의 이 빅테크 기업들이 플랫폼 기업들이 AI를 맞춤화하고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내재화의 움직임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죠? 네. 그럼 내재화의 움직임이 있었던 기업들과 거기에 더 많은 투자를 했었던 기업들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 간에 또 희비가 엇갈리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지금 들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우리가 M7이라고 하는 정도 가장 공용 기업들의 그렇죠.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다 자체 AI를 개발하고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그 다음에 사실 자체 개발을 못 하고 있는 거는 그만큼의 여력이 없는 기업들이라 보시면 돼요. 자본력이나 뭐 여러 가지 인프라가 그렇게 봤을 때 사실은 그 독자적인 AI 칩을 개발하고 했던 이유는 두 가지. 엔비디아께 너무 비싸. 쓸데없이 너무 비싸.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거는 사실 범용 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메모리 반도체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오고 있고 최근에 제가 사실은 들으면서 조금 저건 아닌데 싶은 게 뭐냐 하면 AI용 반도체와 메모리 입장에서 범용 메모리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은 불편하거든요. 왜냐하면 AI에 들어가지 않는 거에는 서버용이 있고 그래픽용이 있고 모바일용이 있고 PC용이 있고 많이 다양하잖아요. 네. 그런 건 범용이 아니에요. 범용 반도체라는 거는 PC에 들어가는 게 범용이에요. 범용의 뜻은 용량만 맞으면 규격이 다 똑같아서 아무데나 꽂아 쓸 수 있다라는 개념인데 모바일이나 서버용이나 그래픽은 조금씩 다 커스터마이즈가 돼야 돼요. 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스펙들이 달라서 네. 그러니까 그 범용 제품이 아닌데 AI가 아닌 그냥 제품인 거예요. 기존부터 있었던. 네. 근데 그거를 범용이라고 하는 건 사실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 교수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반대로 관심 많으니까 이 기회를 빌어서 앞으로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 때 하면 좋겠다. 또 하나 잘못 쓰는 건 레거시. 예. 레거시라는 거는 이거는 기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그래픽 DDR을 만드는데 한국 기업들은 12나노로 만드는데 중국은 18나노로 만든다. 그럼 12나노는 선단 기술이고 18나노는 레거시 기술인 거예요. 이런 개념이거든요. 네. 어느 용도로 쓰느냐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레거시란 말은
같은 제품에 있어서 더 기술 발전이 느린 옛날 올드한 기술력을 쓰는 게 레거시. 범용은 엄밀히 말하면 PC용이 범용. 이거는 커스터마이즈가 전혀 필요 없는 용량만 맞으면 아무데나 꽂아 쓸 수 있는 게 범용. 그래서 우리가 보통 AI가 아닌 제품을 범용이라고 하는 것도 일정 부분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고, 그걸 또 레거시로 하는 것도 잘못된 표현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다시 이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서, 네. 그래서 조금씩 커스터마이즈가 필요했던 거예요. 빅테크 기업들은. 엔비디아가 비싼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걔네 거가 우리 거에 필요한데 약간 어차피 모디파이가 필요해. 그럴바야 우리가 직접 개발하는 게 제일 좋겠다라는 거. 왜냐하면 지금 애플을 우리가 보면 휴대폰 업체로 아시잖아요. 근데 애플은 AP를 직접 만들어요. 낸드도 직접 만들어요. 근데 걔네 시장 점유율을 할 때 뭐 안 나오잖아. 왜? 그냥 자기가 소비해버리고 제3 판매가 없으니까 안 잡히는 거야. 통계를. 그렇죠. 근데 안 만드는 게 아니라 기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사실은 빅테크 비교할 때 내재화를 하겠다는 거여서 만들어도 사실 몰라요. 맞아요. 네. 만들어 완성을 했고 수준이 얼마인지 우리가 알 수가 그리고 없는데 내재화를 증명하기가 힘들어요. 통계적으로. 맞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모른다가 맞는데 네. 자기만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엔비디아 칩을 많이 쓰지만 상당 부분은 테스트하고 있을 거예요. 자사 칩들을. 그래서 얘네들은 그러면 어떤 영향이 있을 거냐, 영향이 클 거냐 적을 거냐. 사실은 지금 딥시크라는 게 칩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네. 서비스 업체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픈AI가 타격을 받겠지만 만약에 칩을 사서 쓰는 관점이라면은 얘네들도 어차피 엔비디아 칩을 사서 썼기 때문에 네. 이제 엔비디아의 저가 칩을 요구하는 방향이 생기거나 본인이 개발하던 방향이 맞았구나. 자체 칩을 만들어 보자라는 게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대신에 좀 더 저가로 만들 수 있겠죠. 아, 나는 추론 기능만 필요해. 나는 학습 기능 두 개가 다 필요한 게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 그래서 뭐 엔비디아 거는 좀 양쪽에 다 필요한 것에 한 30%를 산다면 한 70% 물량은 다른 AMD나 다른 걸 사거나 직접 개발한 칩을 쓰겠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전략적으로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중립적인 거죠. 네. 좋다 나쁘다로 얘기할 건 없는데 네. 앞으로 의사 결정할 때 방향성이 조금 더 구체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직접 자체 칩을 개발할 능력이 안 되는 네카오를 포함해가지고 네. 이제 그런 플랫폼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전략적인 의사결정할 때 하나의 좋은 이정표가 생긴 거예요. 아, 우리 블랙웨일까지 필요 없다. 우리도 그렇게 되면은 좀 더 싼 걸 사도 된다는 거 알았으니까 이제 뭔가 원가 절감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그것을 할 때 아쉬운 거는 아직은 엔비디아 시장 점유율이 너무 높아요. 80-90%가 되다 보니까 좀 로우 그레이드를 사고 싶은데 그거를 제공할 만한 공급체가 별로 없다라는 게 문제라서 지금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다른 칩을 직접 설계한 업체들이 사실은 제조는 TSMC가 있잖아요. 네. 어차피 걔네가 만들어줄 거야. 엔비디아도 똑같거든요. 설계만 잘 돼 있으면 네. 언제든지 칩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 1차적으로 쓰겠지만 제3자 판매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많이 만들 수 있으면은.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좀 더 악재가 많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